어머니, 저 이제 제사 못 지내겠어요.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지는 순간 박수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60년 넘게 살아오며 별말을 다 들어봤지만 그 말은 가슴 어딘가를 정확히 찔러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28배 이 집에 들어와 이제 42살이 된 여자. 14년 동안 한 번도 제사를 빠진 적 없던 며느리였어요.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서울 노원구 낡은 아파트 12층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주홍빛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밥 먹어. 식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식탁 위에 떠돌았어요. 박수님이 이 아파트에 온 건 벌써 6년 전 일이었습니다. 큰아들 정호가 아버지 제삿날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와요. 혼자 살면 안 돼. 53년 된 수원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남편 기일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짐을 싸면서도 버스를 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집 마당에는 남편이 직접 심은 감나무가 있었어요. 봄이면 새순을 틔우고 가을이면 빨간 감이 달리던 나무. 그 나무를 두고 오는 게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현관에서 맞아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날 수진은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수님은 그 미역국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들이 미리 얘기해줬겠지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았어요. 수진이 직접 국물을 맛봐가며 정성껏 끓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고맙구나. 수님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모료 어머니, 드세요. 그렇게 시작이었습니다. 수님과 수진,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한 지붕 아래 사는 삶이요.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수진은 꼼꼼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수님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상을 차려놓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수님의 입맛을 잘 알았어요. 짜거나 맵지 않게 부드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제사는 더 열심히 했어요. 남편의 기일이 돌아오면 수진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올릴지, 어떤 순서로 지낼지 하나하나 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전어전은 올리는 거지요? 아버님이 좋아하셨다고 하셔서요. 그래, 전어전은 꼭 올려야지. 탕국은 어떻게 끓여요? 고기는 어떤 걸 쓰고요? 수지는 메모를 했어요. 작은 수첩에 꼼꼼하게 적어가며 물어봤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했어요. 젊은 사람이 이런 걸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게요. 제삿날 새벽 수지는 부엌에서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수님이 도우려고 내려오면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는 들어가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날 제사상에는 18가지 음식이 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만큼 차리진 못했어요. 수님은 저를 올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아들 참 잘 골랐소 하고 혼자 속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수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님도 몰랐어요.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부터였구나 싶었습니다. 수진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졌어요. 목소리에서 기운이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 보였고
저녁이면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아들 정호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한 달의 절반은 지방에 내려가 있었어요. 집에 있어도 회사 일로 전화를 받느라 바빴습니다. 저녁밥도 자주 건너뛰었어요. 수지는 직장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나갔다가 오면 집안일이 기다렸습니다. 장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거기에 시어머니 반찬 따로 챙기고요. 수님도 그걸 알았어요. 며느리가 힘든 거요. 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수진이 불편해할까 봐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내가 너무 편하게 있는 건 아닐까? 이 집에서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수진이 제사 얘기를 처음 꺼낸 건 제삿날 2달 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호는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수님과 수진 둘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올해 제사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수님은 밥을 씹다가 잠시 멈췄어요. 왜? 전처럼 하면 되지. 네. 그런데요.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꾹 눌러 담는 것 같았어요. 뭐가 있어? 말해봐. 아니에요. 그냥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수님은 그 그냥요 뒤에 뭔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캐묻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물어보는 것도 며느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때 수진이 말한 거예요. 어머니, 저 이제 제사 못 지내겠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수님은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제 제사가 싫어진 걸까요? 14년 동안 성실하게 지내오다가 왜 갑자기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말 뒤에 있는 말, 표정 뒤에 있는 감정. 수진이 지쳐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지쳐 있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몰랐어요. 수님은 남편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방 한쪽 서랍장 위에 놓인 사진이에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찍은 사진인데 그때 남편이 참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감, 어쩌면 좋아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가운을 걸치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나도 도울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뭐든 하자. 어제 잠을 못 잤어. 뭔가 하고 있어야겠더라고. 수진이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파 다듬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수님이 싱크대 옆에 서서 파를 다듬었습니다. 수지는 계란을 풀어 스크램블을 만들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어제 제가 드린 말씀 많이 당황하셨죠? 당황이야 했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하기 전에 왜 그런지를 말해봐. 그게 더 낫지. 수진이 계란을 젓는 손을 멈췄어요. 잠시 뭔가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알아. 보였으니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정호 씨가 바쁜 거 알아요.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제사 때마다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정호가 안 도와? 일이 있으면 못 오기도 하고요. 작년엔 제삿날 오후에야 올라왔잖아요. 전 새벽 4시부터 일어났는데 수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작년에 정호가 늦게 온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수진에게 그렇게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눈치도 봐야 하고 제사 형식도 맞춰야 하고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요.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프라이팬을 불에서 내렸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나쁜 며느리예요? 이런 말 들으면 수님은 잠시 말없이 파끝을 잘랐어요.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해. 어머니, 진작 말했어야지. 왜 참았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닦았어요. 눈물 보이기 싫은 거겠죠. 죄송해서요. 어머니한테 이런 말 드리기가 싫었어요. 아버님 제사인데. 죄송한 것도 좋지만 사람이 말을 해야 해결이 되지. 참고만 있으면 나는 모르잖아. 두 사람은 아침을 차렸어요. 밥상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제사 형식, 우리 좀 줄이자. 음식도 간소하게 하고, 영감 살아있을 때도 거창한 건 안 좋아했어. 제삿날 며느리 쓰러지는 꼴 봤으면 좋아했겠나? 수진이 눈물을 또 닦았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마음은요. 아버님 기일인데. 내 마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넌 몸 상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전날 저녁과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웠던 게 조금 거친 것 같았어요. 저녁에 정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수님은 아들을 불렀어요. 정호야, 잠깐 앉아봐. 엄마, 왜요? 밥부터 먹으면 안 돼요? 밥 먹고 와. 정호가 밥을 먹고 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수님 옆에 앉은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 아래가 거뭇했습니다. 수진이랑 잘 지내고 있어? 정호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럼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가 제사 못하겠다고 했어.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내 마누라가 힘들어서 그래. 제삿날마다 혼자 다 했잖아. 너는 뭐 했어? 저도 바쁜 게 있잖아요, 엄마.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바쁜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아내가 밤새 음식 만들 때 못 도왔어? 정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제삿날 오후에 올라왔다며. 수진이가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그건 변명하지 마. 내 아들이 못나게 구는 거 내가 봐줄 수는 없어. 수님은 말을 끊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아들한테 잔소리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해야 할 말이었어요. 정호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수진이한테 직접 얘기해. 나한테 하면 뭐해? 네. 정호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수님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방 안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조금씩 들렸어요. 말소리는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분위기는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조용했다가 나중엔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수님은 그냥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스스로 풀어야 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호가 나왔습니다. 눈이 조금 붉었어요.
엄마. 응, 감사해요. 수님은 아들을 봤습니다. 저 녀석도 늙었구나 싶었어요. 47이 됐습니다. 그 어릴 때 치마폭에 매달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잘 사. 마누라한테 잘해. 그게 나한테 잘하는 거야.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제삿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호가 먼저 나섰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여 앉아 제사 준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도울게요. 미리 일정도 조정해 놨고요.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엄마도 부탁드렸어요. 음식 좀 알려달라고.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은 내가 2가지만 해도 돼. 탕국이랑 나물. 나머지는 사도 괜찮아. 수진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버님 제사인데. 수진아, 영감이 원하는 게 뭐겠어.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하게 있는 거지. 상 위에 음식이 몇 개냐가 아니야. 수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실망 안 해. 내가 쓰러지는 게 더 싫어. 그날 저녁 3사람은 제사 준비 목록을 새로 짰습니다. 18가지였던 음식이 6가지로 줄었어요. 나머지는 깔끔한 음식점에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호가 장도 직접 보겠다고 했어요. 수님은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수진이 그 옆에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2사람의 목소리가 나직하고 따뜻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사는 거지요. 제삿날 전날 밤이었어요. 정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수님도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수님은 눈을 떴어요. 누가 부엌에 있는 거지요. 일어나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어요. 부엌 쪽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걸어갔어요. 부엌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이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 속을 들여다보며 국물을 맛보고 있었어요. 탕국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소고기 탕국.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제사 못하겠다고 했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했었습니다. 음식 줄이자고 다 사도 된다고 다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이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탕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순간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냄비 앞에서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수님은 숨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아버님, 저 또 왔어요. 부족하게 차리게 되었는데. 괜찮죠? 어머니가 좋다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탕국만큼은 제 손으로 끓이고 싶었어요. 아버님 좋아하셨다고 하셔서요. 수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 이 아이. 그제야 알았어요. 수진이 힘들다고 한 건 제사가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혼자 다 해야 했던 그 외로움, 아무도 몰라주는 그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시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수님은 부엌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돌아섰어요. 수진이 모르게요. 혼자 있게 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 새벽의 부엌은 수진의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14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수진이 들어오던 날 손이 얼어 있는데도 아침마다 밥을 지었던 것, 첫 번째 제삿날 메모를 하며 물었던 것,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 못하고 참고 혼자 사귀고 그러면서도 새벽에 일어나 탕국을 끓이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수님은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로 살아본 사람이니까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살아본 며느리이기도 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삿날 아침이었어요. 정호가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갔어요. 수지는 부엌에서 마저 음식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밤을 샌 거겠지요. 수님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뭐 도울게. 어머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부엌에 섰어요. 수님이 나무를 묻혔고 수진이 전을 부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님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봤어. 수진이 전 뒤집던 손을 멈췄어요. 어머니. 잘 잤어, 나는. 탕국 냄새가 참 좋더라. 수진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어요. 어머니 사실 제사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투정처럼 말한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당연히 힘들지. 그래도 아버님 기일인데 제가 그런 말을 드렸으니. 수님은 나물 묻히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아. 네. 영감이 눈 감기 전에 나한테 그랬어. 수진이 잘 부탁한다고. 걔가 밖에선 강해 보여도 속은 약하다고.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이요? 마지막 입원했을 때야. 나한테 몇 가지를 부탁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 내가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지. 수진이 눈물을 훔쳤어요. 몰랐어요, 그걸. 영감도 알고 나도 알아. 내가 이 집에 와서 얼마나 애썼는지. 말은 못했어도 다 봤어. 부엌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읽는 소리가 지직지직 났어요. 어머니, 저 앞으로도 제사 지낼게요. 음식은 줄여도 되지만 그냥 없애기는 싫어요.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이 집에 있는 거잖아요.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꽉 찼거든요. 대신 나물 그릇을 내밀었어요. 깜봐. 짜지 않나? 수진이 나물을 집어 맛을 봤습니다. 딱 좋아요. 그래. 내 손맛이 나를 닮았어. 이제.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는 얼굴이었어요. 수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제사는 조촐하게 지냈어요. 6가지 음식, 그리고 수진이 새벽에 끓인 탕국. 정호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함께 절했어요. 수님은 제일 먼저 절을 올리며 남편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영감, 오늘도 잘 있지요. 우리 식구 다 잘 있어요. 수진이 탕국 한 그릇을 상에 올릴 때 수님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어요. 이건 흘려도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서 셋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사밥을 나눠 먹었어요. 정호가 탕국을 한 숟갈 뜨며 말했어요. 진짜 맛있다. 여보, 어떻게 매년 이렇게 맛있어? 수진이 그냥요 하며 웃었습니다. 수님은 탕국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깊은 맛이 났어요. 새벽에 오래 끓인 탕국이었으니까요. 맛있네. 딱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수진이 수님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작게 웃었어요. 수님도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님은 시장을 들렀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과일을 좀 사왔어요. 살구였습니다. 수진이 새콤한 걸 좋아하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살구. 내가 좋아하잖아. 수진이 봉지를 받아들고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알고 계셨어요? 내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수진이 봉지를 꼭 쥐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됐어. 들어가. 수님은 슬리퍼를 끌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기 직전에 들렸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혼자 살구를 씻으며 흥얼거리는 소리가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수님은 방 안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영감, 우리 수진이 괜찮아질 것 같아. 잘 됐지요.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이 따뜻하게 노랗게 빛났어요. 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옆집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멀리서 자동차 소리도 났습니다. 서울의 오후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계속되는 것. 며느리 콧노래 소리, 아들 퇴근 발소리, 저녁밥 짓는 냄새.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삶이 되는 거지요. 수님은 가만히 앉아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해 겨울 정우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올해 제삿날 저녁엔 외식하자. 아버지 생전에 좋아하셨던 한정식집 있잖아요. 수원에. 수진이 옆에서 밝은 얼굴로 맞장구를 쳤어요. 그거 좋겠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가족이 같이 나가서 드시면 더 기쁘시지 않을까요? 수님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래, 그러자. 아버지도 좋아하겠다. 세 사람은 함께 식당을 알아봤어요. 정호가 미리 예약을 해두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날 입고 갈 옷을 고민하며 즐거워했어요. 작은 일이에요. 하지만 수님에게는 작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혼자 부엌에서 제사상을 차리던 며느리가 이제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나가게 되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어떤 변화는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제사 못 지내겠어요. 그 말이 시작이었어요. 14년간 참아온 말 한마디가 이 집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식구들이 서로를 다시 봤습니다. 수님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돌덩이 같은 게 가슴을 눌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새벽 부엌에서 혼자 탕국을 끓이며 울던 며느리를 영영 몰랐을 거라는 걸.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족이라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 줄까봐, 실망시킬까봐, 짐이 될까봐. 그래서 혼자 사귀다 결국 터지지요. 수님은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영감, 우리 식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요.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첫눈이었어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눈 와요, 눈. 수님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 창문 앞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눈발 속으로 얼굴을 내밀듯 창문에 이마를 붙이고 바라봤어요. 아이 같은 표정으로. 어머, 진짜 많이 온다. 수님이 수진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쌓였습니다. 아파트 앞마당, 주차된 차 위, 소나무 가지 위. 온 세상이 하얘졌어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예쁘다. 수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예쁘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창문 너머에 눈이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쌓이는 소리, 조용히 세상을 덮는 소리.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어요. 정호가 들어왔습니다. 눈 엄청 오는데 오늘 도로 막히겠다. 엄마, 수진 씨 뭐 봐요? 눈.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정호가 웃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왔습니다. 진짜 많이 오네. 오늘 저녁은 뭐야? 국물 있는 거 먹고 싶다. 수진이 정호를 봤어요. 순두부찌개 어때요? 좋지.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 소리가 났어요. 정호가 수님 옆에 섰습니다. 엄마, 수진이 요즘 좀 나아 보이죠? 그래. 엄마 덕분이에요. 제가 잘 몰랐던 것들을 엄마가 챙겨줬잖아요. 수님이 아들을 봤습니다. 나는 한 게 없어. 그냥 들어줬지.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 눈을 봤습니다. 들어주는 것. 그게 맞지요. 가족이라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어요. 수진이 어머니, 두부 좋아하세요? 하고 부엌에서 물어봤습니다. 좋아하지. 그럼 많이 넣을게요.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렸어요.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수님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그냥 앉아서 저녁 소리를 들었어요. 아들이 구두를 정리하는 소리, 수진이 도마에서 무언가 써는 소리, 찌개 끓는 소리.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들이었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제삿날이 돌아왔을 때 수진은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6시에 먼저 일어나 탕국을 끓였어요. 수진에게서 레시피를 미리 받아놓았거든요. 서툴게 끓인 탕국이었지만 정성이 담겼습니다. 수진이 일어나서 국물을 맛봤어요. 우와, 맛있네요. 그렇지? 내가 했어. 진짜요? 어떻게 끓인 거예요? 당신한테 배웠잖아. 잘 봐두라고 했더니 기억 못해? 수진이 웃었습니다. 수님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탕국 냄새나서 나왔지. 맛 좀 봐야겠어. 탕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켰어요. 자. 진짜요? 농담이야. 맛있어. 정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깔깔 웃었어요. 수님도 웃었습니다. 부엌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웃었을까요? 더 자주 웃었어야 했는데, 더 자주 모여 밥을 먹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수님은 오래 붙잡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좋았으니까요. 제사를 마치고 수님은 남편 영정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영감, 올해는 셋이 같이 차렸어요. 정호가 탕국 끓였어요. 수진이 가르쳐줬대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며느리 잘 봤어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퇴직하던 날의 환한 웃음. 수님도 웃었습니다. 창밖에 봄바람이 불었어요. 아파트 단지 벚나무에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어요. 수님은 한참 그 꽃잎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봄을 맞이하는구나. 그리고 그 봄 안에는 말 한마디의 용기도, 새벽 부엌의 탕국 냄새도, 소리 없이 흘린 눈물도 다 들어있는 거구나. 문득 거실에서 수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오늘 점심 뭐 드시고 싶어요? 제가 뭐든 만들게요. 수님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넌 쉬어.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니가요? 내가 끓이는 된장찌개가 있어. 한 번도 안 해줬지. 오늘 해주마. 수진이 잠깐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기대할게요, 어머니. 수님이 앞치마를 가져왔어요. 오래된 파란 앞치마였습니다. 수원집에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수십 년 된 앞치마지만 아직도 쓸 수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된장을 꺼냈어요. 사온 게 아닌 직접 담근 된장이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조금씩 담가두었거든요. 뚝배기에 물을 끓였습니다. 두부를 썰었어요. 호박도 썰었습니다. 수님의 손이 천천히 하지만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수진이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가끔 부엌을 들여다보며 뭔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된장 많이 넣어요? 적당히. 가르쳐 주세요. 다음에 제가 따라하게요. 이리 와봐.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님 곁에 서서 들여다봤어요. 이 정도야. 눈대중으로 이 정도. 뭔가 잘 모르겠어요. 자꾸 하다 보면 알아. 처음엔 다 몰라. 뚝배기에서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어요.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냄새를 맡았어요. 진짜 맛있겠다. 그래. 내 된장이 좋아서 그래. 어머니, 된장 담그는 거 나중에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수님이 뚝배기 뚜껑을 살짝 열었다 덮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가르쳐 줄 수 있지. 수진이 멈췄어요. 그러더니 수님의 팔짱을 꼈습니다. 갑자기요. 수님이 놀랐어요. 수진아.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셔야 해요. 수님은 팔짱 낀 며느리 손을 가만히 봤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14년 동안 이 집 살림을 한 손. 수많은 제삿날 새벽을 견딘 손. 수님이 천천히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오래 살아야겠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봄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서서 뚝배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이런 것인지도 몰라요. 부족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새벽에 탕국을 끓이고 살구를 사오고 된장찌개를 가르쳐 주는 것. 말하기 어려웠던 말을 꺼내고 소리 없이 눈물 흘리고 그래도 다시 같이 밥을 먹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박수님은 뚝배기를 들어 식탁으로 옮겼어요. 수진이 그릇을 꺼냈습니다. 정호가 거실에서 밥 다 됐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와서 먹어. 셋이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나눠 담았어요. 정호가 한 숟갈 먹더니 눈을 감았어요. 엄마 된장찌개.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 먹어. 수진도 먹었어요. 천천히 음미하듯. 어머니, 맛있어요. 진짜로요. 수님이 말없이 밥 한 숟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날렸어요. 봄이 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평온한 것이 오래가면 사람은 무심코 잊습니다. 힘들었던 날들을, 참았던 시간들을, 처음 그 말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를. 수님도 그렇게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이었어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했어요. 수지는 학원에 나갔고 정호는 지방 출장 중이었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올케, 어머니 계세요?
시영이었어요. 정우 여동생 정선. 25에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시집 갔다가 올해 이혼을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43이었어요. 정선이 왔어? 네, 어머니. 오빠한테 열쇠 받아뒀어요. 정선이 현관에 들어서며 에어컨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크고 시원하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습니다. 올케는요? 학원 갔어. 왜? 그냥요. 잠깐 들르려고요. 정선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집에 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 아파트에 오면 자기 집처럼 행동했습니다. 수님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어요. 밥은 먹었어? 아니요. 오면서 뭐 먹으려고 했는데 더워서요. 들어와. 뭐 차려줄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수진이 아침에 만들어둔 반찬이 있었어요. 가지나물, 두부조림, 열무김치, 꼼꼼하게 밀폐 용기에 담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수님이 밥을 퍼서 상을 차렸어요. 정선이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올케 반찬이죠? 그래. 올케 솜씨가 좋네. 가지나물 맛있다.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정선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들을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수님이 딸을 봤습니다. 뭔데? 올봄에 아버지 제삿날이요. 제가 못 갔잖아요. 그때 뭐 있었어요? 수님의 눈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뭐가 있긴. 그냥 지냈지.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제사를 많이 줄였다고요. 음식도 몇 개 안 차렸다고. 누구한테 들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제사인데 좀 성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올케가 힘들면 제가 도우러 올 수도 있었는데. 수님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선은 계속 말했어요. 올케가 제사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도 들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넘어가셨어요? 아버지 기일인데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해도 돼요? 됐어.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선아, 밥 먹어. 밥이 넘어가요? 저는 서운했어요. 오빠가 제삿날도 연락을 안 하고 이제 제사까지 간소화했다고 하니까. 수님이 딸을 봤습니다. 서운했으면 내가 왔어야지. 왜 못 왔어? 정선이 멈췄습니다. 그건 매년 제사에 온 적이 있어? 부산 살 때는 멀다고, 이혼하고 올라온 뒤로는 바쁘다고. 너는 한 번도 안 왔잖아. 정선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어쨌든 딸이잖아요. 연락이라도. 수진이는 14년 동안 혼자 다 했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은 거랑 직접 본 거랑 달라. 나는 직접 봤어. 정선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을 꾹 다물었어요. 성의가 어떤 건지 알아? 상 위에 음식 18가지 올려놓는 게 성의가 아니야. 추운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아무도 안 봐도 탕국 끓이는 게 성의야. 수진이가 그랬어. 정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면 저는 뭐예요? 저도 아버지 딸인데. 딸은 딸이지. 그러니까 다음 제삿날에는 와. 와서 같이 해. 말이 없었습니다. 정선이 시선을 내렸어요.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더워서 일찍 왔어요. 냉면이라도 해드릴까요?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정선을 봤어요. 형님. 오셨어요? 응, 올케. 잘 있었어? 수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수님 눈치를 살폈어요. 분위기를 느낀 거겠지요. 수님이 시선으로 괜찮아라고 말해줬습니다. 더웠죠? 제가 뭐 시원한 거 드릴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수박을 꺼내 썰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탁자에 놓았어요. 드세요, 형님. 정선이 수박을 받습니다. 고마워, 올케. 세 사람이 잠시 수박을 먹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났어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나 그냥 가야 해. 괜찮아요. 어차피 해야 하는 밥이에요. 정선이 수박 한 조각을 입에 물었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 있었어요. 올케. 네. 미안해. 내가 제사에 한 번도 안 가서. 수진이 멈췄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 각자 사정이 있으신 거죠. 사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게을렀던 거야. 옳게 혼자 다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살고 있었던 거잖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한테 들었어. 올봄에 올케 탕국 얘기. 수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보셨군요. 봤대. 자기 때문에 봤다고 생각해서 미안해 하시더라. 수진이 수님을 봤어요. 수님은 수박을 먹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때 보셨어도 되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랬어? 솔직히요. 부끄럽지만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 알아줬으면 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여서 다행이에요.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선이 코를 훌쩍이며 수박을 또 집어들었어요. 나 다음 제삿날에 놀게. 진짜로. 수진이 웃었습니다. 오세요. 저 형님 손맛 궁금해요. 나 요리 못하는데. 같이 하면 돼요. 정선이 피식 웃었어요. 처음으로 긴장이 풀린 웃음이었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수박을 씹었어요. 시원했습니다. 마음도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었어요. 며느리에게서 아들에게, 아들에게서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잔잔한 물결처럼요. 그날 저녁 정선이 자고 가게 됐습니다. 수진이 손님방에 이불을 폈어요. 정선이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올케, 나 이혼하고 좀 힘들었어.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짐 되기 싫어서 못했거든. 수진이 이불 모서리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도 그랬군요. 응? 저도 어머니한테 짐 되기 싫어서 못했어요. 많이요. 정선이 수님을 닮은 눈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사람 아닌데. 알아요, 이제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도 몰랐나 봐.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선 것 같았어요. 신우이와 올케가 아니라 한 사람을 각자의 방식으로 걱정해온 두 여자로서요. 형님, 자주 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고 저도 좋아요. 밥 같이 먹어요. 정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아파트 단지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수님이 경로당 다녀오는 길에 은행잎을 밟으며 걸었어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데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보통 이 시간에는 부엌에 있는데 낮인데도 불을 켜지 않아서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 불 좀 켜지. 대답이 없었어요. 수진아? 수님이 다가가서 봤습니다. 수진이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작은 종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어머니, 왜 울어? 뭐야? 수진이 종이를 내밀었어요. 수님이 받아서 봤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학원 폐원 통보서였습니다. 14년 동안 다닌 영어 학원이 문을 닫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원장이 건물을 팔게 됐다고, 다음 달 말로 학원을 닫겠다고. 언제 받았어? 오늘이요. 갑자기? 어머니, 저 직장 없어지면 어떡하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님이 종이를 내려놓고 수진 옆에 앉았어요. 정우한테는 말했어? 아직이요. 말하기가. 왜? 정호 씨도 요즘 현장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거기다 제 걱정까지 끼치기 싫어서요. 수님이 수진 손을 봤습니다. 쥐고 있던 종이를 내려놓지 않고 있었어요. 수진아. 네. 정우한테 말해. 오늘 저녁에. 어머니. 내가 한 달 전에 뭐라고 했어. 가족이라도 말 안 하면 모른다고. 참고 혼자 사귀면 안 된다고.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머니한테 패 끼치는 거잖아요. 제가 수입이 없어지면. 수진아. 수님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 집 며느리야. 패 끼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도 여기 있잖아. 수진이 수님을 봤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자꾸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대신 저녁에 정우한테 말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그날 저녁 수진은 정우에게 말을 했습니다. 정우가 한동안 말없이 듣더니 수진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알았어. 같이 생각하자. 걱정하지 마.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저녁이었습니다. 박수님은 방에 누워 그 소리들을 들었어요. 두 사람이 낮은 소리로 이야기 나누는 소리, 가끔 웃는 소리. 이제 이 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참는 집에서 말하는 집으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시어머니의 침묵, 새벽 탕국 냄새, 소리 없이 흘린 눈물.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집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남편 영정을 봤어요. 영감 잘 되고 있어요. 천천히요. 창밖에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날렸어요. 노란 잎이 하나 창문에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수님이 자다가 깼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어요.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부엌 불빛을 봤습니다. 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엌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수진과 정호. 나란히 서서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이었어요. 냄비를 사이에 두고 서서 젓가락으로 면을 나눠 먹었어요. 낮은 소리로 뭔가를 얘기하다가 정호가 웃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어요. 수님은 발소리 없이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당겨 덮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까의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잘 살고 있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들려는 순간이었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화면을 봤습니다. 정선이었어요. 문자였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 있어요. 내일 가도 돼요? 수님이 화면을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이 밤에 잠 못 자고 있구나. 뭔 일이 있는 거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와라. 잠깐 뒤에 답이 왔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수님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선이 뭔 말을 하려는 걸까요? 좋은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오래 살다 보니 알아요. 밤에 문자 보내는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무거운 거라는 걸. 낮에 못하는 말이 밤에 나오거든요. 수님은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 딸이 옵니다. 어떤 말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그게 가족이니까요.